카페 운영 중지에 대하여 협상 능력을 길러라. 카페 운영 일시 중지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는 독자들의 꾸린말들을 운영자가 보내주어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화를 냈던 이유는 독자들의 꾸린말, 메일, 의견 등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글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해도 좋습니다. 무신경하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 카페가 첫째, 회원들이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서로 의지하여 북돋아 주는 곳. 둘째, 그 누구도 경제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 곳. 셋째, 책과 좋은 글들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였기에 제가 화를 냈었고 제가 올린 글들을 삭제시켰던 것인데 이제 운영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임을 믿고 다시 글을 올립니다. 참, 제 글들에 쌍욕이 종종 나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책을 추천하여 달라고 하면 나는 이런 것 정도 읽을 정도로 유식하다고 자랑하려는 듯한 책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나는 그런 흉내는 내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책을 추천해 달라면 주저없이 권하는 책이 있다. 명사화자, 회자, 레리 킹의 절친한 친구 허브 코엔의 협상의 비결이다. 이 책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 미국에서도 한때 베스트셀러 반열에 속했으나 뉴욕 같은 곳에서만 그랬다. 왜 그랬을까? 책 중에는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스러운 책들이 있다. 읽고 나서 혼자서만 알고 있기를 바라는 심리가 생기는 책들 말이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 당연히 별로 소문이 나지 않는다. 어느 주한 대사관의 상무관에게 이 책의 원서를 선물했더니 첫날은 그대로 읽었으나 그 다음 날에는 책에 표지를 씌웠다고 했다. 국내에서 이 책은 90년대 초에는 협상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90년대 중기에는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90년대 말기에는 협상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각기 다른 출판사들에 의하여 출간되었으나 출판사가 계속 바뀔 정도로 잘 팔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동아일보에 이 책을 소개하고 난 뒤 어느 출판사에서 협상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을 하였는데 오해하지 말라. 나는 그 출판사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그들이 내 글이 신문에 나오기 수개월 전에 판권 계약을 이미 했다고 한다. 내가 출판사와 짜고 책을 소개했다고 생각하는 웃기는 독자들도 있다.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은 김병국 변호사의 비즈니스 협상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책 역시 훌륭한 책이다. 협상에 대해 뜬구름 잡듯 둘이 뭉실한 책들은 읽지 말아라. 협상을 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2001년 1월 독일 지멘스 그룹의 하인리힌 폰 필의 회장은 상하이와 인근 공항이 연결하는 자기 부상열차 사업 수주를 위한 협상을 주룽지 중국 총리에게 빈 양복 주머니를 뒤집어 내보인 뒤 일어나 두 팔을 벌리는 제스처를 했다. 이는 지멘스로서는 더 이상 양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었다. 그는 약 2분간 주머니를 뒤집어 보인 채 서 있었고 주 총리는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악수를 청하였다. 1조 원이 넘는 계약이 하인리 회장의 기가 막힌 협상력에 의하여 그렇게 체결된 것이다. 피레 회장은 당시 협상에 진전이 없어 묘안을 짜내야 했다. 면서 빈 주머니를 내보이기로 작심하고 미리 주머니를 비워두었다고 한다. 나는 비행기를 10시간 이상 타고 외국에 가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미나 아프리카인 경우에는 비행기만 24시간 이상 타게 되는데 1등석이라고 해도 정신이 흐리멍텅한 상태로 도착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나는 현지 도착 후 적어도 10시간은 지난 뒤에야 사람을 만났다. 이때 상대방이 내가 도착한 즉시 미팅을 하자고 고집할 경우에는 상당한 경계심을 갖는다. 나의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리고 드리려는 의도이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나는 난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협상에 대한 3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가르쳤다. 하나는 오리엔탈식 스타일인데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웨스턴 스타일이다.
마지막 하나는 막무가내식의 형태인데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갱스터 스타일이다. 베제라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오리엔탈 스타일의 대표적인 접근 방법은 주로 연장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너는 윗사람도 없느냐? 말투가 그게 뭐냐? 학교도 안 다녔느냐? 부모도 안 계시느냐? 젊은 사람이 그게 뭐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등등의 말이 그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상대가 다시는 만나지 않은 상대라면 갱스터 스타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았다. 에이 시발 내가 나이 족같이 말아 처먹어 오는데 18놈들 뭐 보태준 적 있냐? 그래 나 18놈의 족같은 호루 새끼로 달았다. 그래서 18 내 어머니 씹같이 뭐가 어떻다는 거야? 혹은 냄 18 나 못 배우고 가방 무거워서 가벼워서 무식한데 그래 존나 교식한 당신 18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냐? 나는 누구나 뻔히 다 아는 말을 X자로 표시하면서 고고한 척 점점 빼는 법을 모름으로 양해해라. 참 나이 든 사람에게 욕을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개새끼들에게는 욕을 하자. 항목을 참고하라. 잘못하면 콩밥 먹는다. 이러한 대응 방법은 오리엔탈식 논리의 근저가 되는 유교적 사고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된다. 이런 대응법은 주로 다시는 안 볼 사람을 상대로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나는 정부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어떻게 하여오라는 설명은 없이 그저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트집 잡으며 몇 번씩 헛걸음치게 하는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써먹은 적도 몇 번 있다.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따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갱스터 스타일은 아주 예전에 내가 버스를 타고 다녔던 시절에 배운 것이다. 많은 버스 안에서 문 앞으로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려면 여간 힘들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잠시 좀 비켜주세요. 라고 정중히 말하면 사람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에이 씨발 족같네. 좀 지나갑시다 하고 말하면 금방 공간이 생겼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는 말이다. 주의. 막가파 수준의 애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으므로 주의할 것. 그런데 하나 좀 물어보자. 당신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똥같은 인간들이 진짜 더러워서 피하는가? 사실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오리엔탈 스타일에도 똑같은 스타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한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도 지도 편달하여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부족하여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우다둔을 공경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막 자란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일단은 상대방의 논리에 동조한 뒤 기회를 노리라는 말이다. 오리엔탈 스타일에 웨스턴 스타일로 접근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비즈니스 협상 중에 상대방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오리엔탈 스타일인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는 제 입장이 현재 이러저러 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대를 만나게 되면 나는 직원들에게 웨스턴 스타일로 대응하라고 했다. 단 조건이 있다. 우리 측이 문서나 계약 내용으로 보아 유리한 경우에만 그렇다. 저도 물론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은 분명하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리엔탈 스타일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오리엔탈 스타일을 취하되 좀 더 높은 유교적 가치에 호소하는 것이다.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같이 봉급쟁이 아닙니까? 호라비 사정 과부가 안다고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날 잘못을 범해 심할서를 썼습니다. 저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임신 8개월이고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제가 부양하여야 합니다. 제가 심할서를 한 번 더 쓰게 되면 그때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저희 사장 새끼 악질이란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보다 못한 상황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즉 상대방이 회사 내에서의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호소한다면 가정 내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더 나아가 부모 부양 문제까지 언급하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효도는 전통 가치 중 최고로 인식되는 것이기에 아무도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 측에도 잘못이 있을 때 사용된다. 상대의 논리가 오리엔탈 스타일과 웨스턴이 섞인 복합 스타일의 경우에는 우선은 말꼬리를 트집잡아 낚아채야 한다. 이를테면 상대가 연장자라면 말씀하신 내용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선생님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야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 차이를 떠나 아까부터 제가 상당히 기분 나쁘게 했는데 도대체 내가 선생님 아들도 아닌데 어째서 반말하십니까? 말이라는 것이 다르고 다른 법 아닌가요? 어차피 당신은 속으로는 논리 싸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터이니 엉뚱하게도 상대의 말투로 시비를 잡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의를 갖추어 서로 존댓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오리엔탈 스타일에 사용되는 논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것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 웨스턴 스타일에 반드시 웨스턴 스타일로 대응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할 때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당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입장이라면 뭔가 하나라도 잘못된 경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고 상대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대금 지불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오리엔탈 스타일을 적절히 섞어 나가는 것이 즉 두리뭉실한 것이 유리하다. 이를테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우리 회사의 악바리 사장에게 맞아 죽어요. 그러니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문서로 적어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표기하라. 명심해라. 돈을 주는 입장이건 받는 입장이건 간에 아무리 문서로 철저하게 계약을 하고 도장을 꽉꽉 눌러 찍었어도 계약 사항을 무시하고 배째라는 식의 갱스터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나는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우리가 불리하면 오리엔탈 스타일로 접근하고 우리에게 유리하면 웨스턴 스타일로 접근하라고 했다. 즉 어떤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들을 유교적 가치와 뒤섞어 상대에게 접근하여야 상대의 양보와 이해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면 당연히 웨스턴 스타일로 끌고 나가야 상대방이 항복하게 된다. 나는 양쪽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이라는 것도 실제로 해본 경험은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협상은 실제로 우리가 이기고 상대방은 자기가 이긴 것으로 믿게끔 착각을 안겨주는 협상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불리하게 될 때 재협상할 구멍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특히 봉급 생활자들은 협상에 임할 때 반드시 당신에게 90%의 결정권은 있지만 남은 10%의 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윗사람이 지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그 어느 협상을 하건 간에 내가 공통적으로 주문한 말 너희는 언제나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악역은 내게 맡기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너희들 사장인 나를 개새끼로 욕을 해라. 너희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고 싶은데 쌍놈의 사장 개새끼가 결제를 안 해준다고 말해라. 그래야 너희들은 선량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법이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유리하다. 한편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악악 소리를 지르면서 윽박 지르면 금방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 협상 서적들에 나왔던 주옥같은 사례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경우 말이다.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원들끼리 역할 분담을 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연습 게임을 자주 해보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우리 측에서 잘못해서 고객이 대단히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할까? 잘못을 했으니 빠져나갈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런 경우 절대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효과적인 방법은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그의 상급자가 고객이 있는 앞에서 서류판 같은 것으로 머리를 때리며 고객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야단을 고래고래 치고 당장 사표를 쓰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다. 이때 그 직원이 여자라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짜는 것도 효과적이다. 남자라면 그저 하나 없이 슬픈 표정을 지어라. 그렇게 한 뒤 상급자가 그 고객을 조용히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면 대부분은 그 고객은 오히려 담당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런 시나리오들은 많이 만들어 놓고 연습해보는 게 좋다. 나는 학연, 지연, 혈연, 배경 없이 홀로서기를 하면서 무릎이 수없이 깨지는 가운데 협상력을 길렀다.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사실 모두 협상에 의한 것이다. 결국 인간에 대한 여러 간접 경험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내가 존경하는 작가 최인눈의 관념적 소설들이 인간 군상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도 알린다. 아울러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모두 읽었다고 해서 협상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마라. 그 속성상 공개할 수 없기에 그 어떤 책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나 역시도 공개하기 어려운 협상법들이 있기 때문이다.